현재는 대혐오의 시대입니다. 우린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욕하고 타인을 비웃고 사회 비웃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비웃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지금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던 혐오가 세상에 만연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책임론. 세상에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배려를 받고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받으려는 그 수많은 괘씸한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무임승차론이라고 불러요. 버스나 지하철은 사람들이 지불한 돈으로 운행됩니다. 물론 대중교통은 세금이 대부분 지탱해주고 대부분의 세금은 부자가 낸다는 건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는 지금 감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 돈을 냅니다. 이것은 공공 시스템을 이용하는 책임입니다. 하지만 몇몇 무임승차자들도 여기 탑승하죠. 무임승차자들은 시스템의 책임은 지불하지 않고 그 시스템의 유리한 점만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비유를 좀 확장하자면 우리 사회 전체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많이 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법에 따라 처벌받기도 합니다. 과속을 하면 과태료를 내고 음주운전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시스템을 위해서 책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뭉쳐져서 큰일을 하죠. 경찰이 생기고 소방서가 생기고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는 위대한 일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 시스템을 이용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금 이야기라면 다들 그다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37%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등을 내기 때문에 완전히 책임 없이 산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겠죠. 하지만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책임은 점점 사라져가고 배려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당연한 배려를 순순히 인정하고 들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왜 배려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 애초에 우리 사회엔 도대체 왜 책임 없는 존재가 있는가? 책임이 적은 존재조차 아니고 왜 아예 무책임인 사람이 있는가 등의 이야기가 세상에 떠돌아다니죠.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떡밥이 장애인 떡밥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적 능력이 문제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얘기죠. 장애인 중에 지적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 풍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장애인이 무언가 실수를 하면 사회상규를 아직 잘 배우지 못했나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주는 편이기도 하죠. 같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이 나를 때린 경우와 장애인이 나를 때린 경우를 다르게 보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주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배려를 하기에는 선을 많이 넘어서 지적장애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지적 능력에 따라서 형사 책임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인터넷에서 공분을 산 아파트 아이 추락 사건이 있죠. 2014년에 부산에서 일어난 이 영아 투기 사건은 그 가해자가 19세의 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것도 1급 발달 장애인이었죠. 키는 180, 몸무게는 100을 넘는 거구의 그는 아이의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낚아챈 뒤 옥상으로 올라가 아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1급 발달 장애였던 가해자는 정신연령은 5살 이하였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으며 굳이 따지자면 이 사건의 책임은 1급 발달 장애인 사람들을 관리하는 보호자가 없었음이므로 그 보호자로 위탁된 자에게라도 형사상 책임이 있었어야 했을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잃은 것은 가엾은 목숨 하나고 얻은 것은 한 가정이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죠. 똑같은 이야기로 촉법소년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에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분노조절 장애로 추정되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전치 3주 정도의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지언정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유급당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아이는 촉법소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말하면 형사 미성년자죠. 세상에 퍼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혐오는 이 무임승차론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별 혐오조차도 무임승차론인 경우가 있죠. 여성들은 남성과 결혼할 때 훨씬 책임을 덜 진다. 주결놈들이 하는 마통론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무임승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결혼과 이혼에 엄청난 책임을 지는데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이죠. 이주민에 대한 혐오도 무임승차론입니다. 특히 중국인을 위시한 건보료 이슈가 무임승차론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죠. 심지어는 진짜 무임승차도 문제가 되죠. 노인은 한국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들 때문에 젊은이들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좋지 않아진다는 얘기가 계속 떠돌고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많은 부분이 무임승차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임승차론에 대한 반박부터 하자면 사회적 약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그 시스템의 수혜자가 사회적 강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상이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제 속 사회적 강자는 남성이고 현 사회의 사회적 강자는 비상인이죠. 주로 사회를 구조주의적으로 파악했을 때 사회적 강자는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약자 역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선후관계에 어느 정도 이견이 있겠지만 만약 가부장제가 여성이 유리했다면 사회적 강자는 여성이었을 거고 장애인에게 유리했다면 비장애인이 약자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게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책임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후회성의 원칙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강자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늙고 언젠가 혹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이슈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노인 무임승차는 언젠가 내가 누릴 혜택이 되고 장애인 복지는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일종의 그물망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약자가 되더라도 사회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리란 신뢰의 그물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냥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호혜성의 원칙도 모르고 자신이 강자인 줄도 모르는
uneducated한 인간이라고 치부한 뒤에 그들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냥 유기해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이 맥락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볼 부분은 굳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가? 일 겁니다. 어차피 약자가 시스템에 기생하고 있고 무인수차를 하고 있으니 그들은 사회 문제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며 애시당초에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회가 그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달리지 않는 것은 마치 염증이 생긴 부분을 치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넷 여론도 여론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015년의 인터넷, 2018년의 인터넷, 그리고 2021년의 인터넷을 각각 분석한 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시 최근에 읽었는데 2018년에는 코리안 트럼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가장 핫한 유머는 코리안 나치가 인터넷 유머입니다. 우생학을 진실로 믿고 약자를 밀어버리자는 사람들이 유머라고는 하지만 공감을 얻고 퍼져나가고 있죠. 어차피 무임수차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만 활동하고 수가 적으니 그들의 행동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나치로 반박된 문제입니다. 나치즘이 옳았기 때문에 독일을 지배했나요? 선하지 못한 생각이어도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정치권에서 암약할 수 있습니다. 아예 죽여버리자 같은 의견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은 일반 학교 진학 금지 따위의 급진적인 이야기에 호응할 사람은 저는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5%만 동의하더라도 꽤 위협적인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인식을 개선하려는 운동을 펼치면 어떨까요? 사회적 약자는 결코 무임승차자가 아니며 우리는 호혜성에 따라서 사회적 고물망을 펼친 것이고 그들에게 향하는 복지도 사회적으로 효용을 발생시킨다 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지난 세월간 그렇게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은 약자에게 더 차가워졌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오히려 그런 표현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도 늘었죠. 국가가 나서서 시민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한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어찌 보상할 것인가?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책임을 덜 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억울해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마주해왔습니다. 처벌을 원했지만 사회적 약자라서 감염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봤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겪은 일도 아니면서 그런 사건에 화를 내고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자신의 혐오 감정에다가 무임승차론이라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싫은 거면서 이유는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죠. 하지만 이 얘기에서 지적되는 부분인 사회적 약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최소한의 감정보호도 못 얻고 있다 만큼은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산 아동 투기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책임자의 강력범죄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감정은 풀 방법이 없었죠. 대한민국에서 그 단 한 건만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덕분에 장애인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애 가진 부모는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발달장애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겠죠. 무슨 살인면허 비슷한 걸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박탈감과 감정을 정론으로 풀어줄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실패했으니까요. 결국 그것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오히려 사회적 강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철룡이 비슷한 것으로 느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 결국 이들이 가진 박탈감에 최소한의 구멍을 뚫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원래는 사회가 지금 무임승차론에 휩싸여 있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 정도의 얘기만 하고 짜다리 대안은 안 내왔잖아요. 그걸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이번엔 화끈하게 제 대안을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비판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도 책임을 지는구나 라는 그 심정적인 부분만 풀어줄 방법으로 형사상 사회적 약자가 책임이 없는 부분이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타겟을 범법으로 잡은 이유는 사회적 약자가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현재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가지 않으면서 체감상 사회의 사각지대가 좀 줄어들 거라고 그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산 영화 투기 사건에서 발달장애인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며 죽은 자식이 돌아오진 않지만 최소한 갈 곳 없는 서름은 조금은 풀렸을 테니까요. 실제로 처벌을 하면 감정이 풀리냐고요? 그럼요. 괜히 사람들이 엄벌주의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화주의가 우리 법의 근본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억울함이 조금이나마라도 풀리는 효과가 있긴 해요.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 법의 근본인 교화주의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뀌기 힘든 대안일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 1급은 감옥에 간다고 해서 교화가 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법에서 판단 능력 없는 곳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발달장애 1급이든 형사 미성년자이든 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피해의식에 구멍을 뚫어주려면 약자에 대한 법 집행이 조금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나라는 판사 재량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배경을 고려하여 감형을 해주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것도 더 빡빡하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웹툰 작가 귀기의 만화 중에 가난하면 다 범죄 저지르냐? 라고 하면서 배경을 변명삼아 선처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만화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경으로 인해서 아니 불쌍하니까 범죄를 저질렀겠지 그들을 선처해주자 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경을 고려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더 많아지고 있죠. 이 부분은 법의 근본을 뜯어보실 필요도 없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형되던 것들을 더 빡빡하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더 쉬운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해가 가진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엄벌주의적인 모습을 반영하며 무임승차론에 대한 약간의 숨쉴 구멍이 되어줄 테니까요. 이제 13세인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면제받지 않겠구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집값을 치른둥 만둥 하진 않겠구나 라는 그 쬐끄만
심한 감정이라도 해소해주는 것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약자에 대한 혐오와 무임승차론을 꽤나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결을 시도해봤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화끈하게 시도해보기도 해야겠죠. 약자에 대한 혐오의 이유에 그들이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무임승차론으로 정당성을 붙이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대안을 제시한 거라 좀 떨리긴 하는데 여러분이 마음껏 비판해주시고 혹시 저보다 나은 대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